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자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은 7번 깍깍 적어놨어요.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좀 적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5강, 6강으로 지금 끝내려고, 원래는 5강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죠? 잔소리를 그만하고. 자, 5강으로 했는데요. 자, 빗물 체인입니다. 문제 7번이죠. 빗물 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빗물 체인과 저영양 개발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요. 교수님이 참 답을, 이렇게 점수를 주려고 많이 애를 써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빗물 체인 애들은 잘 모를 텐데 저영양 개발까지라는 단어를 또 붙여 놓으셨거든요. 그런 것 보면 참 친절하셔요. 그죠?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 잘 모르겠지 하면서 이 저영양 개발이거든 라는 내용들을 뒤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저영양 개발하고 영양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보면은 물론 자료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우리가 일단은 저영양 개발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셔도 돼요. 아니면은 제가 여기 옆에 또 설계 기준을 거꾸로 빗물 체인이라는 어떤 설계 기준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적용 설계 기준에 보면 스톰 워터 체인이라는 의미 그대로 빗물을 연결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적용 설계 기준에 우리가 자연 친화형 빗물 처리 시설이라고 찾아보면요. 우리가 적용 설계 기준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적용 설계 기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빗물을 순환시켜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연계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 중에 뭐 도시 온도 저감, 에너지 이용 최소화, 도시 물순환, 그린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들을 같이 생각을 해볼만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LID 제가 그때 한번 설명했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영양 개발하면서 우리가 물순환하고 연결시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설계 기준에 우리가 빗물 체인 설계 기준을 여러분이 설령 모르신다 하더라도 저영양 개발 이랬을 때 물순환 체계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영양 개발 계획을 먼저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순환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우리가 쓰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순환 도시 조성이다. 빗물 관리 시설에 관한 어떤 법규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쓰셔서 빗물 체인 설계 기준에 관한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자, 이때는 빗물 체인의 설계 기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KDS를 설명 안 하셔도 모르셔도 아무 상관은 없겠죠. 좀 더 아시면 더 좋겠는데 설계 기준에 빗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적용 설계 기준에 친화형 빗물 처리 시설을 설령 여러분들이 모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설계 기준을 좀 다 읽어보셔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빗물 체인 설계 기준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녹색 인프라라는 개념은 알잖아요. 그죠? 저때 우리가 설명은 한번 했어요. 강의 때. 녹색 인프라라는 개념을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빗물 체인의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침투시설, 여과시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설치 방법이 나올만 하죠. 설령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투수를 어떻게 하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녹색 인프라도 그렇죠. 정말에서 투수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침투죠. 그 다음에 물이 어떻게 여가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고 할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연결할 것인가 정말해서 어디에 연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물순환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물순환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말만 우리가 연결 방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순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storm water
체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우리가 저역량 개발에 관한 내용이죠. 자, 여기 빨간 글자가 있습니다. 논술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도심지의 어떤 수경 시설에 관한 내용들이 시험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도시 경관의 어떤 요소로서 수경관 요소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요. 120회에 논술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미세 저감의 어떤 한 방법. 자, 여기에 지금 그 LID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조경 설계에 빗물 순환하는 목적이 우수를 저류시켜서 도시 온도 저감 및 에너지 이용을 최소화하고 도시 물 순환의 그린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목적을 적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놓고 미세먼지 저감을 하죠. 물이 그죠? 물에서 물이 미세먼지를 다 머금고 침강을 시키죠. 침강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녹지 및 수 체계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실제로 저역량 개발의 어떠한 개념입니다. 물순환 체계도 구축을 하는 거고, 그죠?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논술 문제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말해서 논술의 내용에 빗물 체인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게 우리가 빗물 체인에 관한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용도구역 문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9번은 저번 주에 했죠. 그죠? 상록 관목 활용에 관한 거는 했고요. 자, 문제 8번. 자, 문제 8번 다음에 바로 문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 8번 같은 경우는요. 자, 저는 조금 문제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게 용도구역 지정 목적 및 종류인데요. 물론 용도구역은요. 우리가 책에도 나와 우리 재료에도 나와 있으면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출제 의도 및 주요 요점 파악하기에 용도구역의 지정은요. 도시군 계획 중 관리 계획으로서 뭐가 하죠?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어떤 개념이고요. 도시 계획입니다. 그죠? 도시 계획으로서 관리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용도구역 안에 실제 용도 지역 지구제라고 나와 있죠. 지역 지구제라는 것이 이 지역 관리 계획이라는 타이틀에 한번 들어가고요. 지역 지구제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을 효율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시험에도요. 논술에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을 도심의 도시 이용 계획의 어떤 효율화 어쩌고 저쩌고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거하고 같은 어떤 정말에서 이 문제 자체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자체가 용도 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도구역의 지정의 토지 이용 계획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의 종류를 적어도 되고요. 종류를 목적 자체는 관리 계획이고 토지 이용 계획을 효율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의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를 적어도 되고 또는 목적별 종류라는 타이틀을 적어도 돼요. 그래서 관리 계획의 어떤 개념으로서 어떤 종류를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의 어떤 종류를 적어도 됩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문제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교수님이 출제하시는 분이 지역 지구제를 묻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용도 지역 중에 관리의 어떠한 관리 시설을 묻는 건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용도 구역이라고 말하면요. 사실은 시가와 조정구역과 그 다음에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에 이제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도시에 조절하는 물론 여기에 또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도 구역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각각 시가와 조정 안에 우리가 인구 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를 넣고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시설을 어떻게 하고 도로유를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자원 보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해제, 자, 관리계획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용도구역을 지정을 할 뿐만 아니라 용도구역을, 관리계획은요, 용도구역을 지정 및 해제를 하는 것이 실제로 관리계획의 주 목적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계획의 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또는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해제를 하죠. 왜요? 토지이용계획의 높이고 어떤 그걸 위해서. 그래서 시가와 조정도 인구 밀도가 늘어나는 경우, 자, 근데 인구 밀도가 아주 늘어나요. 그런데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시가와 조정을 하겠죠. 무조건 우리가 공원 구역을 해제를 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원 구역을 해제시켜서 시가와 조정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기반 시설까지 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그러니까 SOC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처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시가와 조정에 학교를 어떠한 우리가 대학이라든지, 그죠? 학교의 부수적인 시설, 초등학교나 중학교라든지 이런 건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시설, 대학교 시설을 시내에 안 둔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전부 다 시외로 나가고, 시내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아니고 도심에서는 대학 시설을 못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가와 조정하는 것은 인구 밀도하고 관계가 되고요. 교통시설의 어떠한 조정도 필요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가와 조정하는 것은 결국은 인구 밀도를 조절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용도구역에 지정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실제 용도구역의 종류라는 것은 시가와 조절구역이 있고요, 수자원 보호구역이 있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종류고요. 각각의 목적은 관리 어떤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과 해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용들은요,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 우리가 좀 자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목의 공익적 가치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은 지금 내용은 없죠. 그래서 공익적 가치 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만 쉬운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일수록 조심하라 2입니다. 그죠? 1은 뭐였나요? 수목의 아까 어떤 그 형태, 관목의 5종류를 써라 라고 나왔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다 쓸 수 있는 문제. 자, 그것이 쉬운 문제일 때 조심하라 1.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수목의 공익적 가치, 이게 2입니다. 쉬운 문제일수록 조심하라. 살림 문제이고, 그리고 수목의 공익적 가치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죠? 대기 환경이죠. 대기 환경으로서 수목의 공익적 가치로서 답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 잘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림 문제이고요. 대기 환경과 연결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답을 잘 썼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눈을 봤어요. 이왕 공부하는 김에. 그러면서 살림의 어떤 공익적 우리가 같이 하면서 실제로 이제 GDP하고 연결시켰고요. 그다음 분야별로 우리가 공익적인 어떤 비중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쓴 답이 가장 좋은 답이에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공부를 좀 더 하자는 뜻에서 적은 거고요. 이 답은 여러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공부하는데 조금 더 플러스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적은 거니까요. 좀 더 알자는 뜻에서. 자, 이왕이면 좀 봅시다. GDP가 우리가 9.3% 수준이고요. 109조에 달한다고 그래요. 국민 한 사람당 어떤 연관으로 봤을 때는 216만 원의 어떤 이득을 가진다고 합니다. 공익적 가치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적었겠죠. 정화 기능, 그죠? 분야별로 봤을 때는 정화 기능이 있고요. 수원 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능을 퍼센테이지 제가 적어놨죠. 그 다음에 수원 함량 기능 19% 뭐짜고 저짜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대기 정화 있고 아까처럼 수온 함량 기능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조망 기능, 그 다음에 뭐 경관 향상 기능, 그 다음에 또 하면서 수목의 어떤 바이오 어떤 순환님, 그죠? 하면서 우리가 뭐 비료로 쓴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 에너지 원료 쓴다든지 책에도 그 바이오 에너지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작물로 쓴다라든지 뭐 퇴비 사료 이런 걸로 쓰는 억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에너지 그 사료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원 순환 기능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공익적 가치로서 우리가 대기 환경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 공익적 가치의 어떠한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쭉 적으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적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여기에서는 어떤 비중의 어떤 비교를 좀 해주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비교하는 것 대신에 이번에는 기후변화 어떤 대응책으로서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여러분이 적어도 됩니다. 정말해서 정화기능 수온 함량하면서 기후변화의 어떤 가치하고 변화를 내용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이 답을 적는 것도 하나의 좋은 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굳이 뭐 답의 어떤 방법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쓸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답이 되느냐, 조금 덜 연결된 답이 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오늘 강조하는 것은 쉬운 답일수록 조심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이때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맥락이고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강의는 제주 오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공동체 정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